안녕하세요 여러분, 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엇이냐는 기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가에 왔을 때 이 비디오를 꼭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록을 했던 흔적이 본가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보시면 이렇게가 다 제 일기장들입니다. 일기장, 이게 한 중3, 중2 때부터의 플래너들과 일기장인데 7개를 썼죠. 한 3년 동안. 근데 이런 기록하는 삶, 장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기록을 시작하고 싶다면 어느 것이 좀 좋은 시작점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기록하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록하는 이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블랙 저널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시간 관리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이 되게 시간 관리에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 시간 관리 팁을 맨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디오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내가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각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지나치게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풀릴 때 그게 대부분의 인생인데 그걸 되게 억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되게 웃기죠?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속닥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땐 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뭐 성질이 나빠진다든가 남들에게 짜증이 난다던가 그런 모습이 스스로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건 분명 나의 문제고 나의 생각이 많은 건데 이걸 왜 남한테 풀려고 하지? 제가 별로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데 왜 내가 그런 걸 할까 해서 이런 복잡한 생각을 나 혼자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 기록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면 이제 한 페이지를 그냥 꽉 채워서 제 생각을 열심히 썼었어요. 나는 뭐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쓰면서 나의 생각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내가 생각해봐서 처리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아니면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봤자야. 이건 남에 달린 문제야.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생각 정리가 되게 빨리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는 시간 동안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기분? 그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루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보내게 됐어요. 하루를 효율적이게? 그게 무슨 말이지?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하루가 지나가는데 내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분명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학생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난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아까운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쫙 나열을 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나 이거 했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잘 보여주는 회고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걸 봤을 때 오늘 내가 이걸 했구나. 그럼 내일은 이걸 더 해야겠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처럼 조금 스스로에게 너무 엄하신 분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신 분들, 인정욕구가 세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세 번째 이유인데, 세 번째 이유는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일기가 주게 됩니다.
저는 기록하는 게 어쩌면 제가 스스로를 보듬어주고 싶어서 기록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춘기 때는 특히 여자친구들은 많이 겪는 게 나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뭐 이렇게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분명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내 하루가 오늘 조금 힘들었어.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타이르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전 항상 마지막에 내가 오늘 하루에 뭘 좋아했는지 그리고 나는 삶에서 뭘 바라보는지를 그 두 가지를 꼭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근데 뭐 나는 오늘 맛있는 빵을 먹었다 이런 게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longed for 내가 바라보는 일은 뭐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대학까지 했고요. 3학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행복하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한테 그래 내가 바라보는 게 이건데 너무 나한테 험하게 굴지 말자. 내가 날 보듬어주면 누가 보듬어줄 거야? 하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조금 이렇게 스스로에게 너무 엄하신 분들은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완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가 더 팁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기록하는 이유를 다 말씀드렸으니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는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이에요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기록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록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용, 나의 시간 관리용, 두 번째는 뭐 추억 관리용, 추억 저장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록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용이 되게 셌었어요. 왜냐? 저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 관리용은 입문을 하실 거라면 저는 먼저 플래너로 입문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플래너는 저는 중학교 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정말 이거를 몇 번을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두꺼운 거고 이제 좀 얇은 걸로 되게 많이 썼어요. 3 months, 그 3달치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모트모트 거잖아요. 이것도 제 돈 재산. 진짜 모트모트에 많은 걸 쏟아 부었다. 근데 모트모트의 태스크 매니저가 저희 최애였습니다. 왜냐? 저는 막 시간 태스크 매니저 말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 10 minutes record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속지 제가 605로 산 건데 이렇게 시간 관리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리코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강박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뭔가 이걸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 해서 항상 저는 태스크 매니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의 태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쓰시는 그런 태스크 매니저를 첫 번째 들어가실 때는 너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록에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시판에 나와 있는 기록법을 쓰시는 게 첫 번째 시작할 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이게 좋고 난 이게 싫어 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맞는 걸로 찾으러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저한테는 태스크 매니저가 맞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도 적을 수 있는 이런 게 더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만 따라하시지 마시고 만약 사게 되신다면 저는 그게 원먼스치가 있어요. 모트모트에. 그거를 2권을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형식이랑 그 다음에 태스크 매니저랑 그렇게 하시고 뭐가 스스로에게 더 맞는지 찾으신다면 그쪽으로 계속 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쪽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나는 나의 하루에 그냥 기억 보관함 같은 이렇게 보물 저장소 같은 일기를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조금 다른 스토리잖아요.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구시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또 이것도 시판인데 만약에 글을 쓰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는 기록하고 싶은데
뭐 한 페이지씩 쓸 자신은 없어 하신다면 되게 귀엽게, 요즘은 시판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되게 귀엽게 이렇게 원 위크씩 나누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셔서 뭐 조금씩 쓰시다 보면요, 나중에 돌아보면 어머 내가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날짜가 쓰여진 걸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썼을 때는 진짜 텅텅 비어있어요. 마지막 장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추천을 드리자면 날짜가 적히지 않은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중간에 기록을 못했어도 다시 시작하는데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기록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일기는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아이들 썼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기록법을 써봤는데 저한테 맞는 거를 시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기록법을 원하는지는 대충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기록법을 원하는지는 아는데 그거에 딱 들어맞는 시판에 나온 플래너나 일기장이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를 사도 이렇게 마음이 쏙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블랙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저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블랙 저널. 그래서 블랙 저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하지 않은 게 블랙 저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블랙 저널은 이제 속지예요. 이렇게 블렛이라고 해서 점점점 작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블랙 저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창작이 가능함을 쥐어지는 거죠. 시판에 나와 있는 틀에 박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노트북인 거예요. 대신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블랙 저널을 제가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만의 기록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중 가장 좋았던 게 블랙 저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블랙 저널을 쓰다 보니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이 한 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 어딜 가든, 유학생으로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랬는데 어딜 가든 저는 이 한 권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이 한 권을 들고만 간다면 이 한 권과 아이패드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는 이렇게 먼슬리 로그로 시작을 해요. 한 달이 있어서 일정 관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하루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촘촘히 써줬어요. 대부분 저는 플래너식으로 데일리는 썼었기 때문에 먼슬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의 느낌, 나의 행복, 나의 기분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assignments.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때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과제들을 쓸 수 있는 칸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할 수 있게. 이건 너무 유용하게 잘 썼고, 그다음에 이거 과목마다 몇 시간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이 과목을 몇 시간을 쏟았고 몇 시간을 쏟았고. 그래서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과목에 시간이 몰리게 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성적이 이제 다른 과목에서 훅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타임로그도 예전에 썼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타임로그는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오늘 하루 뭐 어떤 과목을 했는지, 이때 어떤 과목을 했는지 쓰면서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시험이라면 시험 스케줄이나 시험 때 해야 되는 것들 계획표도 다 여기에다 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듯이 위클리 다이어리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계획을 세우는데 이 블랙 저널에다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로 넘어갔을 때 그냥 앞 페이지를 보고서는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점? 오답 노트 같은 거를 여기다 쓰면은 이제 자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 자습 시간에 이걸 한 번씩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틀렸었지 라는 게 뇌에 딱 박히게 되더라고요. 자주 보게 되니까. 저는 공부는 항상 자주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유용하게 모든 것이 담겨있는 다이어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 저널을 제가 너무 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한 권에 모든 게 담길 수 있다. 얼마나 컴팩트한가 라는 거가 너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되게 다이어리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런 다이어리 꾸미기가 취미이신 분들은 되게 좋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일정이 너무 바쁜데 내가 뭐 다른 취미를 갖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으실 때 그냥 한 달의 말에 이걸 꾸미고 있으시면 이번 달도 잘 지냈다. 다음 달은 어떤 일이 있을까?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늘 좋아해서 항상 달의 마지막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맞아.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다이어리만 꾸밀 거야. 라고 딱 하고서는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는 다이어리를 꾸미는 걸 되게 기다려 했습니다. 항상 너무 설레하면서 다이어리를 꾸몄던 것 같아요. 12월 달이 되게 예쁜 달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달에는 또 그거에 맞는 컨셉을 맞춰서 열심히 꾸몄던 것 같아요.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블랙 저널 정말 추천! 완전 추천? 우리 이제 블랙 저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눴잖아요. 그럼 시간 관리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시간 관리 팁! 여러분들 혹시 학생분이시라면 아니면 학생분을 가지신 부모님이시라면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생 때 이거 덕분에 이거를 한 고1 때부터 고2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 그냥 토탈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쓰면 정말 효율성이 최고로 극도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예요. 타이머. 솔직히 말하면 한국 수험생들이라면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적어두는 거예요.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을 다 적어둡니다. 보이시나요? 그래놓고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 한 태스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요. 이 한 태스크만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린 걸 순 공시간만 재서 기록을 하고 이 태스크가 끝났을 때 기록을 하고 내가 이 시간 동안 집중을 얼만큼 했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첫 번째 하는 태스크는 집중력이 높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낮아지죠. 근데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 몇 퍼센티지를 집중을 했는지 쓸 때 높은 거를 쓰려고 되게 집중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옆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가 재밌어서 금방 끝내 이런 거 같이 코멘트를 남겨놨는데 이거는 그냥 저녁 때 읽으면 그랬구나 하면서 제 기분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게 숙제인데 이거를 더 보강하면 좋겠음 해서 뭐 나중에 더 보강을 한다던가 해서 되게 유용하게 이걸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관리 팁이 있고 뭐 한 주 플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A3 페이퍼 아시죠? 되게 큰 페이퍼. 거기에다가 그거를 8개로 나누고 첫 번째 칸에는 내가 이번 주 동안 해야 하는 최소 복습들. 대부분 복습들이었어요. 왜냐 숙제는 이제 뭐 월요일날 뭐 받든 화요일날 받든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야 하는 최소의 공부, 최소의 복습들을 이제 월요일날, 일요일날 밤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을 거쳐서 그거를 distribute,
배포를 시켜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최소 공부량이니까요. 그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숙제가 있어도 숙제를 빨리 끝내고 그걸 끝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최소 공부량, 최소 복습량을 정해준다면 복습이 밀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 태스크마다 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간 플랜 채우기, 이렇게 되게 시간 관리에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맞아요, 기록 너무 좋죠. 시간 관리 하는데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아마 성적 오르실 거예요. 저는 이거 하고서는 성적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살짝 걱정이 되는 건 기록에 강박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록에 강박이 조금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살면서 기록을 하는 건데 삶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하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록에 끌려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기록에 끌려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록을 한우 밀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며칠 밀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좀 오늘 안 됐네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듯이 너무 타이르지 마시고 일기장에 나를 타박하는 말은 최소로 넣는 게 좋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말을 가득 채워주면서 기록을 한다면요, 스스로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말, 스스로를 사랑하는 말로 가득 채워진 기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런 기록법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맞으실지, 그 다음에 블랙저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제가 블랙저널 쓰는 법도 열심히 올려볼게요. 그래서 오랜만에 토킹 비디오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런 거 토킹 비디오 찍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해주시고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록하는 삶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